당금 해제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1월 증시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코스피 8거래 연속해서 오늘 올라가면서 2,400을 한번 노려볼까 하는 흐름 나오네요. 1% 이상 오름세에 포착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이 시장 속에서 과연 수급은 어떻게 쏠리고 있는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유영화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항상 이제 사모펀드나 연기금의 수급을 좀 추적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그들은 어떤 걸 담았는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나 뭐 솔트룩스, 요건 또 챗 GPT 관련한 종목이기도 하고 하나투어, 효성 TNC, 덴티움 이쪽은 중국과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일단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그 중국 리오프닝 관련 쪽을 많이 사고 있고요.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역시나 좀 어떤 모멘텀 위주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주목해 보실 것은 연말부터 쭉 말씀드렸던 챗봇 관련 테마인데요. 네. 이번 주에는 또 이슈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챗 GPT 관련해서 호재성 뉴스가 나왔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한 12조 정도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뭐 가장 좀 밀접한 관련주로 꼽히는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금주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뭐 여기 수급에 포착되어 있는 뭐 솔트룩스나 마인즈랩 같은 경우도 뭐 10% 이상 상승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단순 테마가 아니다. 왜냐하면 생활과 밀접한 어떤 기술이 접목된 쪽이기 때문에 좀 빅테마성으로 좀 꾸준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여전히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장 초기에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던 매물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공모를 했거나 아니면 여기 때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차익 실현 욕구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덜 있는 차기주를 조금 보시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쪽이 이제 그 여전히 공모가 하회하고 있는 마인즈랩 같은 경우가 지금 공모가가 원래 3만 원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전히 공모가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공모가 10,000원이었는데 오늘 좀 급등을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만 여전히 저는 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종목 모두 아무래도 이제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오버행 물량은 남아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공모가 부분에서 이걸 팔려고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뜨거운 테마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공모가 아래쪽에서의 접근은 좀 유효한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상반기에 그 GPT 3.0의 다음 버전도 출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테마 계속해서 좀 기회를 노려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숫자가 없는 테마로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있을 때 이렇게 강력한 테마들은 조금 용기를 내보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금주에 AI 관련주로 가장 먼저 수급, 그러니까 처음 수급에 포착이 된 종목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예요. 네.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AI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IP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객사는 삼성 파운드리하고 TSMC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26일 날 상장을 했는데 당시의 시장 상황 아시겠지만 너무 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 밴드 하단인 15,000원을 크게 하회한 10,000원에 상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는 공모가 하단의 절반도 좀 못 미치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작년 하반기에 일부 매출 인식이 좀 지연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업황도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눌려 있는데 이제는 다른 테마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빅데이터 연산이 가능한 이 AI를 위해서는 AI에 최적화된 CPU인 NPU가 필요한데요. 이 회사가 NPU 설계를 지원하는 IP를 상용화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기 때문에 좀 핵심 수혜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저희 적어놓고 오늘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 챗봇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관심을 두고 살필 종목으로 체크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수급 특징주 중에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창단조예요. 오늘 6%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기계 전반이 좋은 흐름인데요. 요것도 한번 짚어주시면요.
건설기계는 사실 10월, 11월부터 뭐 급등을 거듭했던 종목 섹터인데 아무래도 이제 연말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고 네. 이격 조정이 있으면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았었는데 다시 뭐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올해 그리고 몇 년은 투자의 시대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주는 건설 기계 쪽이라고 여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인프라 투자의 규모를 좀 가늠해 보면 2040년까지도 한 11경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때는 인프라 시장이 큰 장이 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인도 인프라 투자의 수혜 원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미국도 반세기 만에 가장 큰 인프라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실 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단순히 어떤 나라별로 경기 부양이 아니라 과거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교체, 거기다가 신규 인프라 투자가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투자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캐터필러라든지 아니면은 뭐 존디어라든지 계속해서 강한 수요가 예상이 된다라고 가이던스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실적도 계속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설계획 섹터도 올해 하나의 주도 섹터의 축으로 계속 좀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설 기계 쪽은 사실 뭐 재건 이슈도 있고 인프라 이슈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맞물릴 수가 있는 데다가 실적도 꽤 잘 잡히는 종목들이 있으니만큼 좀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잔금 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어볼게요. 제우스입니다. 히든 로봇주. 사실 로봇주가 한 주 내내 올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보여서 특정 종목의 뭐 강한 시세보다는 다 돌아가면서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네. 그중에서 제우스 히든 로봇주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로봇주 뭐 연초에 삼성의 그 지분 투자 때문에 상당히 강한 뭐 거의 주도주성의 그 흐름을 보였는데 아직 좀 시장이 모르고 있는 히든 로봇주인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고요. 반도체 장비주죠? 네, 반도체 세정 장비를 잘 하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로 많이 알고 계세요. 1970년도에 만들어진 반도체 장비 회사고요. 주로 이제 반도체 세정 장비나 디스플레이 쪽 장비를 만드는데 그 외에도 산업용 로봇도 하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물류 장비 뭐 이런 것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액을 보면은 반도체 쪽이 한 64% 정도, 디스플레이가 한 11%, 로봇 부분이 한 20%예요. 그래서 로봇 부분이 간과할 수 없는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계속해서 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세정 장비라고 하면 결국 수율 문제의 좀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웨이퍼가 외형 변형을 이렇게 주는 동안에 표면에 아무래도 뭐 화학적 물리적으로 잔류물이라는 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세정을 하고 다시 공정을 들어가지 어떤 수율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세정 공정은 사실은 반도체 생산의 핵심적인 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정 이러면은 좀 간과할 수 있지만 네. 정말 중요한 핵심 공정이고 크게 세정은 이제 배치라든지 싱글 타입으로 나뉘는데 전체 습식 세정 장비 시장을 본다면 이 싱글 타입이 한 80% 차지를 하고요. 미세 공정 쪽에서의 어떤 이 문제 등으로 싱글 방식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다. 좀 하나를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배치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정액에 여러 장의 기판을 한 번에 침지시켰다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세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번에 많은 장수가 처리가 가능하고 요거 이제 3D 낸드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장비로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반도체 업황이 지금은 좀 좋지 않잖아요. 네네네. 뭐 하반기 업턴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그 영향을 받진 않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 종목은 중국 쪽에서 좀 많이 장비가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업황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수혜주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도 지금 계속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주는 결국 실적으로 돌아온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굳이 실적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적도 지금 현재 수주 탄탄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로봇 사업에서는 이 업체가 하고 있는 게 어떤 역할이에요? 로봇에서 뭐 관절이나 감속기나 뭐 여러 개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번에 그 1월 5일부터 8일에 있었던 CES 거기서도 자율주행과 로봇의 결합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또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시장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현재 노동 생산성과 어떤 임금에 대한 솔루션으로 로봇이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글로벌 빅 트렌드는 올해도 여전히 지속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회사는 이제 뭐 LCD 이송용 로봇 유통을 하면서 이제 로봇 사업에 진출을 했는데 네. 현재까지 한 8,000대가 넘는 이제 로봇을 들여와서 유지 보수하는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로봇 사업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축적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10년간의 어떤 노력 끝에 2019년도에 드디어 자체 산업용 소형 로봇인 브랜드 제로를 출시를 했습니다. 협동 로봇하고 유사하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육축 관절로 이루어진 이 제로 같은 경우는 다관절 로봇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술력이 부각되는 것이 협동 로봇 쪽이잖아요. 네, 협동 로봇과 비슷한 소형 산업용 로봇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이 후속 모델로 또 뭐 수평 다관절 로봇이라든지 병렬형 로봇, 델타 같은 것들 지금 확장하고 있고요. 이 회사의 로봇의 장점은 가볍고요. 그다음에 정밀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감속기를 제외한 모든 어떤 이 부품들을 거의 다 내재화를 했기 때문에 어떤 마진율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초부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주목을 받으면서 협동 로봇 쪽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매출액으로 보면은 로봇 사업부의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이 제우스가 677억이에요. 네.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3분기 누적이 104억이거든요. 훨씬 더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 크게 상승하지 못했다라고 보는데 저는 메가 트렌드 안에서의 어떤 이 수혜 종목은 반드시 찾아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혜에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최근에 아마도 이제 그 파악하기로는 국내 화장품 쪽이나 사출 쪽으로도 수주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이제 좀 공시나 이런 쪽에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저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는 또 이쪽에서 어떤 실적을 기반으로 한 가시화된 좀 그런 성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뭐 CES에서 어떤 로봇이 화두가 됐다 이런 얘기 할 때 뭐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을 제조하는 로봇을 공개하기도 했고 이런데 또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많은 기업들이 본인들 사업에 로봇을 접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동 로봇 분야는 꾸준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 이 하반기에 33,000원 찍고 좀 내려왔다가 네. 연초에 로봇주 주목받으면서 같이 좀 상승을 보였는데 어느 정도 보세요? 일단 1차로는 목표가는 29,5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3,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우스 히든 로봇주로 첫 번째 종목 살펴봤고요. 두 번째 종목 곧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쩍 이 종목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효성틴 씨. 네네. 최악을 통과하는 구간이다라고 해서 사실 지금 뭐 스판덱스로 인해서 이 종목에 관심 두고 계신 분들이 꽤 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워낙 많이 올랐었고 호황을 누렸다가 지금 또 다운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바닥을 잡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의 어떤 니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관심 이제 가져보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최악을 통과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바텀업 지표의 어떤 체크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네. 방향성은 회복 쪽을 향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저점 찍고 지금 회복을 하는 국면인 것 같고요. 이 회사는 글로벌 스판덱스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스판덱스 시장은 좋지 않아요. 녹록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중국 내에서 이제 봉쇄 조치가 해제되는 것을 기다렸는데 해제는 됐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하니까 자체적으로 나가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요가 많이 살아나지는 못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22년 그다음에 올해 걸쳐서 25만 톤의 증설 물량이 또 풀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 밸런스도 단기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러니까 주가에 반영이 됐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주가는 이런 아까 제가 녹록지 않다 말씀을 드렸는데 10월 초 대비해서 크게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상승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의 사실 메이저 스판덱스 업체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이미 주가는 반등을 했습니다. 업황은
좀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21년에 역대급 초호황을 누린 이후에 계속 다운사이클 지속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쪽 업황에서 기다리는 거 하나는 중국 리오프닝이에요. 예, 그래서 기대감이 일단 빠르게 올라오면서 업황 기대감에 먼저 주가가 지금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석유화학 섹터 종목들이 뭐 사실 다른 큰 대형사들도 그렇고 최근에 조금 제품들의 하락이 멈추고 좀 꼬리가 달리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 효성 TNC도 그런 지표가 있을까요? 네, 그 키차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동사의 주가의 키 드라이브는 여러 가지 지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확히는 작년 3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업황이 최악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게 첫 번째 시그널 같은 경우는 8월 최대 50일까지 이제 증가했던 재고가 지금 중국 쪽의 가동률 감소로 인해서 35일까지 감소했다라는 점이에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스판덱스 가격인데 하락세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다가 살짝 옆으로 이제 하락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바닥 부근에 다 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전 저점 부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4분기 영업이익을 이제 전망을 해봤을 때 3분기 대비해서 적자 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적자이긴 하지만 그것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환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중국 쪽의 저가 스판덱스 물량이 좀 출하되는 게 마무리되고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업황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의 리오프닝 등과 했을 때 맞물려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 종목을 일봉으로 보냐 월봉으로 보냐에 따라서 정말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막 90만 원대에서 정말 여기까지 떨어졌다 겨우겨우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 그 시기적으로는 춘절 이전에는 조금 좀 가격적으로 뭐 반등이 그렇게 좀 그러니까 급격한 반등은 네.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실제 어떤 수요를 견인하는 것은 3월 전인대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주가는 그거 미리 좀 반영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3만 원, 손절가는 33만 7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라인 33만 원대 잡고 목표 주가 43만 원으로 3343 외우기도 좋습니다. 한번 효성 TNC 지금 바텀업으로 좀 바라볼 만한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저희 꾸준하게 체크하면서 같이 AS에 나가도록 할게요. 자, 제우스와 효성 TNC 저희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오늘 유영화 과장과 전략 챙겨봤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